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이제 보죠. 25년도 9월 시험이고요. 자, 볼게요. 웹 서비스에서, 자, 흔히 이렇게 웹 서비스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웹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웹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내가 URL 부르면 웹이 호출된다. 근데 비즈니스 정보 처음 등장한 겁니다. 제품 정보, 서비스 설명,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뭐냐? 뭐 간단히 말하면 내가 앱 개발자예요. 내가 앱을 개발하고 싶은데 요 화면에다가 오늘의 날씨를 넣고 싶은 거야. 날씨. 그러면 기상청이 날씨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기상청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NIA라고 해서 정보화진흥원이에요. 대구에 있는 정보화진흥원이 있는데 얘네가 UDDI를 유지합니다. UDDI. 이거는 뭐냐면 웹서비스에 대한 정보예요. 공공에서 제공해주는 웹서비스가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정보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정보, 제품, 설명. 그래서 UDDI가 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UDDI를 검색을 해서 뭐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오려면 WSDL,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 라는 걸 하나 다운로드 받아요. 그러면 웹이니까 내가 부르려면 URL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입력값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WSDL이고, 이 WSDL을 가지고 불러요. 그때 보내는 메시지 형태가 SOAP입니다.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통신을 해서 전달하는 건 HTTP가 전달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응답받으면 내가 여기다 날씨 정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웹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UDDI가 되는 거고, 볼게요. Write once, read many. 한 번만 once니까 기록하고 읽기만 가능한 거. CD-ROM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이 하드디스크죠. 우리 그 컴퓨터에서 쓰는. 그래서 얘는 로그 파일을 저장할 때, 그러니까 접속 로그 같은 걸 저장할 때 쓴다라는 형태로 나와요. 자, 그리고 리눅스 이즈 비지라고 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리눅스가 바쁘대요. 근데 프로세스가 접근한 파일과 디렉토리를 확인할 때, 이거는 이제 LSOF죠.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세스라고 하죠. 프로세스는 자신들이 필요한 자원들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을 열 수도 있고, 통신을 하면 소켓이라는 거를 점유할 수도 있고, 통신할 때 프로세스 간의 통신, 즉 프로그램 두 개 간의 통신,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IPC라는 걸 점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도대체 어떤 파일을 열고 있지, 그걸 확인할 때 쓰는 게 LSOF인데, 여기에다가 -P 옵션을 주고요. PID, 컴퓨터는 영어 이름 안 쓰니까 프로세스가 실행되면 유일한 번호인 PID가 할당되죠. 그걸 주면 요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kill이라는 건 떠있는 프로세스에다가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명령어예요. 예를 들어서 -9에 PID를 주면 9가 강제 종료입니다. 이 프로그램 죽여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시그널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IO 스테이트는 리눅스에서는 없고 일반 유닉스에서 입출력 정보 있죠. 디스크 사용률, 그런 것들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마운트는 연결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USB를 이 장치를 꽂았어. 그러면 마운트를 해야 돼. 하드디스크를 추가했어. 마운트를 해야 돼. 연결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계속 가보죠. 안드로이드 앱의 정보, 즉 폰에 있는 데이터, 폰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뭐냐? SQLite죠. 하드분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그죠? 그리고 오라클과 MySQL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이터베이스인 거고. 자, 리눅스에 etc 밑에 서비스가 있는데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파일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FTP, 예를 들어서 21번 포트 TCP, 이제 포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서비스 파일인데, 이거를 권한을 잘못 설정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그랬잖아요.
서비스 연결 시 IP 주소가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장애가 날 수 있죠. 이게 엉터리 데이터가 있으면. 그죠? 근본적인 건 장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umask. 아무리 많이 나와도 리눅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죠? 권한이죠, 권한. 네, 뭐라고 해도 권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umask의 디폴트 권한을 보는 명령이 umask인데 이 umask의 기본값은 뭐냐? 요거 002예요. 그래서 파일은 666에서 빼고 그리고 0, 2, 2 이렇게 매핑하면 파일을 생성하면 6 몇이 나오지? 4, 4. 그럼 6 하나 열면 RWX니까 4 라이트 2 X가 1이죠. 근데 1대는 없잖아. 없으니까 두 개가 더하니까 RW 짝대기 이렇게 되겠죠. 4니까 4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열면 R 짝대기 짝대기 R 짝대기 짝대기. 그러니까 파일은 권한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죠? 디폴트 권한이니까. 근데 디렉토리는 777에서 빼니까 요거 하나만 빼봐요. 777이면 4, 2, 1이니까 1, 1, 1이 이래야지 7이잖아요. R, W, X 실행 권한이 추가되어 있죠. 왜? 이것 때문에. CD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면 얘는 뭐 현재 디렉토리다, 뭐 현재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이전 디렉토리로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cd는요, cd라는 명령어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명령어예요. 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이겁니다. 점하고 요 점점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무슨 권한이 있어야 돼요? 실행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디렉토리는 777에서 뺀다. 이거 보안기사에 은근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디렉토리 권한에 실행 권한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로. 자, 한 문제 정도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나오죠. 앱 파일이 apk죠. 설치 파일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데이터 요거고, 뭐 자세한 거는 뭐 이거는 이제 프리집을 봐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앱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돼 있죠. 그리고 앱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빌리지는 이제 중요한 앱이 있으면 여기에 설치되는 거고, 요거는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가로 안에 요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이런 주제는 개념만 알면 돼요. 근데 키워드가 얘가 3개가 있다. 미라이, IoT, 봇. 미라이, IoT, 봇. 미라이, 봇, IoT. 얘네가 묶여간다 이거야. 그래서 다음에 네트워크 공격에서 무엇을 사용한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봇넷이죠, 봇. 봇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 뭐를? IoT를. 그래서 미라이, IoT, 봇. 그래서 때로는 IoT를 물어볼 때도 있고, 때로는 미라이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 3개는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미라이, IoT, 봇. 저런 거는 이제 요거만 알아도 됩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게 뭡니까? 어떤 메모리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중에 하나가 스택이에요. 스택은 컵이잖아요, 컵. 그러니까 얘는 지역 변수랑 그 함수의 복귀 주소 A를 불렀어요. 그럼 A가 먼저 들어가고, A가 B를 불렀어요. 그럼 B 들어가고, 그 다음에 C를 불렀어요. 지금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컵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택이라는 영어가 쌓아 올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갈 때는 얘가 먼저 나가고, 나가면서 B를 불러주고, B가 다시 A를 불러줘야 되죠. 그래서 함수의 복귀 주소라고 하는 거죠. 스택에는 복귀 주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변조가 되면 엄한 놈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택 가드와 스택 쉴드가 있는데, 스택 가드는 카나리라는 변수를 놓고 요게 변경되어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 됐으면 너 스택 오버플로우 공격됐구나 인지하는 거고, 얘는 글로벌 리턴값, 리턴값, 그죠? 함수 복귀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요게 변경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ASLR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어떤 메모리의 주소를 할당받는데 그 메모리의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시켜야 돼요.
이게 고정 주소를 할당되면 고정 주소를 찍어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랜더마이즈 VA 스페이스, 이게 이제 원래는 처음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은 문제인데 이 변수에다가 0을 주면 메모리의 주소가 고정 주소를 갖는다 라는 거고, 1을 주면 스택만 동적 주소, 2를 주면 스택과 힙을 둘 다 동적 주소. 그래서 2가 좋은 거죠. 2가. 자, NX 비트는 메모리에는요 권한이 있습니다. RWX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메모리를 할당한다라는 건 읽고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쓰기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메모리의 실행 권한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메모리의 실행 권한이 부여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악성 코드를 메모리에 붙여넣기만 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NX 비트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NX 비트를 1로 지정하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문제도 나와요. 유닉스에서, 리눅스 아닙니다, ETC 밑에 시스템 파일에서 설정한다. 요 파일명이 뭐냐? 도 나와요. 그래서 답은 얘죠. 답은 0이 아니라 1이니까. 이거는 이제 버퍼 오버플로 공격에 대한 거고, 중요한 거죠, 당연히. 자, 윈도우 레지스트리, 루트키, 상위 레벨의 가장 큰 대분류, 그걸 루트키라고 한다. 로컬 머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 유저, 사용자 정보. 자, 클래시스 루트라고 그랬는데 얘는 요거예요. 확장자와 프로그램 연결 정보 갖고 있는 거고, 커런트 콘피그, 이거는 디스플레이와 프린터 정보. 외워야죠. 뭐 이거는 뭐 외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건. 근데 이제 보안기사 실기 입장에서 보면 좀 쉬워진 게, 이제 저런 것들이 그 단순 암기는 잘 안 나와요. 자, 윈도우에서 사용자의 로그인 검사, 비밀번호 변경, 그 액세스 토큰의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게 뭐냐. 자, 윈도우는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그 집에 있는 컴퓨터 쓸 때 여러분들 로그인 안 하시잖아요. 그냥 자동 로그인 되지. 그거는 그 문제도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본 거 어딨죠? 출제되었지만 포함시키지 않은 거. 그게 뭐냐면, 되게 빨간색이어서 잘 눈에 안 보이네요. 오토 로그온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딘가요? 여기 있다. 그죠? 오토 로그온, 윈도우 자동 로그인. 예, 요것도 나온 거죠. 다 의미가 있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면 누군가가 수신을 받아서 윈도우에서 저장하고 있는 비밀번호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밀번호 검사까지 하는 걸 우린 뭐라고 그래? 인증이라고 하죠. 오덴티케이션. 그러면 여기는 해시로 저장된 그 비밀번호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SAM 이거 SAM 맞을 거예요. SAM에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얘가 오케이, 그 사람 맞아. 그러면 이렇게 보안 토큰이라는 걸 주는 거죠. 토큰. 이걸 주는 게 뭐냐. 그리고 이 인증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 LSA, 영어 약자 잘 보면 돼요. 로컬, 시큐리티, 오솔리티. 그러니까 인가죠, 얘는. 오솔리티는 인가입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거. 그럼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뭐냐? 서브 시스템. 영어 약자 붙어서.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윈도우 부팅인 거고요. 자, 그리고 SVC 호스트는 윈도우 서비스당 하나씩 뜨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개발할 때 어떤 이름으로 많이 쓰냐, 이거 기출문제예요. 그때 요겁니다. SVC 호스트. 자, 자, 윈도우 레지스트리 중에서 파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외울 수밖에 없죠. 이거 소프트웨어인데 실제 얘는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키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SAM은 계정 정보 있는 거고, 시큐리티는 보안 관련 정보, 그 다음에 유저 DAT는 프로필, 사용자 프로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용자별로의 사용 환경이에요. 지금 저 이 화면 뜨여 있잖아요. 여기에 넣으면 이제 가상 터미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화면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용자별로 여러 사람이 쓰면 그 화면의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프로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물론 지금 제가 보여준 거는 프로필이 아니라 얘는 가상화면이에요. 그냥 가상화면인데 그런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윈도우 복구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뭐냐? init 파일이죠. 이거는 그냥 설정 파일입니다. 이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인 거고, 그리고 요 13번도 그렇고 요 12번도 그렇고 이거 단순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예전 보안기사 기출문제 그대로 낸 겁니다. 이 12번 13번은 얘도 마찬가지죠. 로그의 폴더의 위치는 뭐냐? 시스템 32의 윈 이벤트의 로그지 여기에 있다. 그죠? 저건 뭐 외워야죠 뭐. 자, 사이버 킬체인 은근히 많이 나와요. 정찰 무기와 전달 익스플로잇이 이제는 악용, 뭐 공격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정찰, 무기화, 전달, 익스플로잇 이렇게 되겠죠. 설치, 명령 제어, 복구.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이게 예전에 이제 실기에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 가로가. 근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찰과 악용, 익스플로잇이잖아요. 익스플로잇. 그죠? 자, MS SQL, MySQL이 아니에요. 윈도우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거기에서 보안 취약점, XPCMD Shell. 이거는 운영체제 명령어를 실행한다. 운영체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프로시저. 근데 프로시저라는 말이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 함수, 기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log4j는 자바에서 로그 파일 기록할 때 발생된 취약점이죠. 그러면 log4j는 항상 자바 네이티브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쌍과 같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 문제 하나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보라고요. 그러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16번 됐고, 리눅스 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뭐 로그인 로그아웃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시큐어는요 파일의 아무 여부를 저장하고, 시큐어는 텍스트 파일로 텔넷이나 FTP, SSH와 같이 원격 접속 로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WTMP는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콘솔, 재부팅, 라스트 명령어로 확인한다. 왜? 얘는 바이너리니까, 바이너리라는 거는 그냥 실행 파일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메모장으로 열면 깨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접근해야 되고, UTMP도 바이너리고 who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BTMP는 패스워드 실패 정보, 그거는 last b라는 거. 그리고 이거 이외에 자, 이제 뭐가 있냐면 마지막 로그인 정보, last log, 그죠? last log, 사용자 변경하는 거, SU, 스위치 유저의 약자죠. SU 로그. 그 다음에 최근 친 명령어, ACCT 아니면 PACCT. 명령어는 last come. 이 M이 두 개입니다. 자, 요런 것까지 알아놔야죠.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고, 이거 잠깐 한번 보면요. 이거 잠깐 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who라고 치면 루트라는 계정, 그럼 아이디를 치면 현재 제가 루트죠. 그죠? 루트라는 계정에 PTS라는 터미널, TTY라는 터미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TTY라고 치면 내가 PTS 0번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나네. 그죠? 요게 납니다. 그리고 요건 디스플레이 번호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창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두 개가 떠 있죠. 그거는 얘가 마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나 더 띄워. 그러면 여기에서 who를 쳐볼게요. 창 두 개입니다. PTS 1번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예요? who라는 명령어고요. 이 로그 파일의 의미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라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배너 파일, 그래서 텔넷으로 로그인하기 전에 출력하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실기 때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리눅스에 원격으로 로그인하려면 SSH를 띄워볼게요. 그런 네트워크 상태를 보면 0.0.0.0 누구나
22번 포트로 연결할 수 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나는 listen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에서 put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두고 여기 IP를 알아야 되니까 버추얼박스의 도구를 누르면 여기 IP 주소가 보여요. 그러면 168.56.1 그러면 여기 SSH로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로그인 에즈 뜨잖아요. ROT. 자,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돼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요, 영어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영어가 로그인 된 상태에서 보안팁이라는 영어가 보여요. 그죠? 그런데 캣에 etc 밑에 MOTD를 보면 여기에 보안팀이 있죠. 그러니까 MOTD는 뭐냐? 로그인 한 후에 화면에 출력하는 메시지예요. 그거를 배너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배너 파일은 크게 issuenet 요게 아니죠? MOTD. 그래서 둘로 나눠서 얘는 로그인하기 전, MOTD는 로그인한 후, issuenet은 텔넷만.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issue는 SSH 텔넷 뭐 등등 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트섹터 바이러스에서 그러면 뭐 답은 뭐 부트섹터는 바이오스 롬에 위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는 투 스테이지 부트 2단계 부팅이 있습니다. 2단계 부팅. 첫 번째는 바이오스라는 거. 우리 이제 컴퓨터 공부하면 롬이라고 리드 온리 메모리 이런 거 듣잖아요. 예, 그게 바이오스입니다. 거기 바이오스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트 섹터. 이제 세 번째가 부트로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떻게 부팅할까요를 얘기하는 런 레벨. 이렇게 돼 있는데 왜 2단계 부팅이냐면 여기가 반으로 잘려 있어요. 여기는 운영체제가 리눅스건 윈도우건 관련 없는 데고, 여기는 운영체제가 리눅스면 리눅스에 맞는 내용, 윈도우면 윈도우에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은 운영체제와 독립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트 바이오스는 부트 시퀀스라는 걸 읽어드리는 거. 이거 올인원 책에 다 있습니다. 올인원 책 진짜 좋아요. 필기 이론서. 예.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필기는 붙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실기에서 망가져요. 예, 정말. 예, 그래서 제대로 해야 돼요. 자, 부트 섹터. C 드라이브 부팅할까요? D 드라이브로 부팅할까요? 그런 정보. 근데 예를 들어 C다. 근데 하드디스크다. 하드디스크의 디스크의 저장 단위가 섹터니까 그 섹터 번호 1번에 512바이트 앞에 가면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MBR. 여기 MBR 나오죠? 마스터 부트 레코드. 거기에서 이 MBR 정보를 읽는데 1번 섹터에서 그게 부트 로더의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OS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리눅스는 grub라는 부트 로더 프로그램을 불러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부트로드 프로그램은 커널을 메모리에 올리고 다 끝난 다음에 init이라는 프로세스를 실행해요.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의 PID 1번이 init이고, init은 런 레벨을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부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부트 섹터 바이러스는 바이오스 롬에 위치한다.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니까 이거 아닙니다. 2번은 틀린 거죠. 2번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20번인가요? 자, 다음에 공격은 뭐냐? 리스판스에 응답을 하려고 한다. SQL이 참과 거짓하면 우리가 딱 하면 그냥 블라인드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참과 거짓인데 내가 정상적인 걸 입력하면 참, 비정상적인 걸 입력하면 거짓이다. 그건데 그거의 응답 시간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냥 거짓은 좀 늦게 오거나 혹은 좀 더 빨리 오거나. 그래서 요런 공격을 뭐냐? 처음 나왔어요. 타임 베이스 SQL 인젝션이라고 해요. 기존의 필기 실기에서 나왔던 게 블라인드거든요. 얘는 true, false, substring
서브 스트링에서 MySQL은 strIng까지 쓰는데요. 표준은 그냥 서브 str까지. 그러면 어떤 문자열에 첫 번째에서 한 개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내가 A를 넣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왼쪽에 하나의 영문자가 A면 true가 나올 거고 A가 아니면 false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다 알아놔야죠. 다 알아. 뒤에 근데 또 나옵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해서 시스템 보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25년도 9월 네트워크 보안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포트 스캐닝 도구, 이거를 사이버 킬체인 7단계로 하면 정찰 단계. 엠맵이라고 있는데 FTP에서 바운스 어택, 얘는 포트 스캐닝을 하는 공격이죠. 스캐닝을 해서 페이크 메일, 가짜 메일을 보낸다. 근데 대부분 다 영어 약자입니다. 바운스잖아요. 그러니까 B인 거고, 여기 O는 오퍼레이팅, 운영체제 식별, TCP, EC 다 영어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옵션은 뭐냐, 보통 보안기사에서 이렇게 옵션이 나오면 정말 간단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약자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서 넷스테이트가 옵션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TP를 한번 띄워보면, 자, 이게 이제 XAMPP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으면 됩니다. 파일질라 21번 포트를 쓰고 있죠. 그죠? 파일질라. 그러면 내가 특정한 영역을 포트 스캐닝 한다면 mmap-s 스캐닝해라 씬을 보내서 10.0.2.2 IP를, 그럼 이제 얘가 윈도우를 스캐닝을 합니다. 그러면 21번 FTP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포트 스캐닝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FTP 10. 이쪽 이제 관리자 프로그램을 띄워볼까요? 여기 어드민 하면 관리자 프로그램이 떠요. FTP 10.0.2.2인가요? 예. 그럼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어노니머스 유저로 이제 패스워드 없어요. 그럼 이제 로그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이건 어노니머스 어택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get이나 put을 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디렉토리, 그러니까 다운로드 하거나 업로드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어노니머스 계정으로 들어온 게 있죠. 왜냐면 인증이 없잖아요, 어노니머스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뒤로 가볼게요. 네트워크 토폴로지 말이 좀 어려운데, 네트워크 연결 방법, 근거리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거, 우리 집에서 쓰는 랜이죠. 랜이라는 건 뭡니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그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다? 버스라고 한다. 근데 중앙 마스터 슬레이브로, 그죠? 주인과 노예 형태로. 그러면 얘가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는 스타. 그 다음에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처럼 트리 형태, C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이거 하는 게 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연결하는 거, 군대에서 쓰는 형, 메쉬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옵니다. 항상 필기에서는. 자, 이거는 이제 외울 수밖에 없는데, 무선랜의 802.1x의 인증이잖아요. 인증이 A입니다. 오덴티케이션, 그죠? 오덴티케이션 프로토콜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무선랜 보안은 WEP가 있고 WPA가 있고 WPA2가 있어요. 그러면 WEP에서 쓰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RC4 스트림 암호화를 쓰고, WPA도 RC4 스트림 암호화를 써요. 스트림 암호화는 암호화 키가 동적으로 막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얘는 고정키를 쓰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고정키를 쓴다. 그래서 40비트의 고정키를 쓰고 있다. 물론 이제 초기화 벡터 20비트를 쓰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고정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PA에서는 TKIP라는 동적 암호화 키를 쓴 거예요. 암호화 키가 바뀐 거죠. 그리고 상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상호 인증은 뭐냐? 너 누구니? 너는 누구니?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EAP 인증이라고 합니다. WPA2에서는 기계가 좋아져서 AES라는 블록 암호화의 CCMP를 사용하고 EAP를 사용한다. 그래서
자, WPA와 WPA2가 같이 쓰는 게 EAP고요. WEP와 WPA의 암호 알고리즘 RC4다. 요렇게도 알아놔야죠. 요렇게도. 그리고 요거 암호화키 40비트다. 초기화 벡터 20비트다. 예.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문제만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관련된 유사 문제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볼게요. 공격의 형태로 올바른 것은 패킷 스니핑, 그죠? 수동적, 그죠? 패시브 어택, 영어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밀성 하면은 뭐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넘어가요. 시스코 라우터에서요. 일정한 기간 연결을 유지한다. 일정한 기간 연결을 유지한다. 이거 HTTP에도 있죠? 영어로 킵해둔다 이거죠. 뭐를? alive를. keep alive죠. HTTP에서. 근데 TCP에서, 라우터에서는 TCP keep alive in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프로토콜의, 이제는 알려진 포트 번호를 얘기하는 건데,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21번을 기준으로, FTP, 20번도 FTP죠. 액티브 모드에 데이터 전송하는 거, 명령을 전송하는 거. 그 다음에 22번이 SSH, 23번이 텔넷, 24 없고, 25번이 SMTP.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25번. 자, 메일을 보내는 게 SMTP인데, 메일 하면서 읽어오는 게 팝3예요. 메일박스에서. 이거 맞아요. 그죠? 110번. 팝3의 S. SSL, TLS로 암호화합니다. 그 소리예요. 995. IMAP은 993번일 거예요. 이건 뭐 안 외우면 뭐 풀 수가 없는 거죠. 뭐 사실 이런 거는. 자,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26, 27번인가요? 여기 나오네. 암호화키 길은 뭐 RC4에 40비트다 이거죠. 40비트. 초기화 벡터가 24비트인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제 넘어갑니다. TCP에 연결하는 과정. 연결하는 과정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핸드세이킹이다. 그래서 SSL 핸드세이킹. SSL을 연결하는 과정. 그래서 TCP는 3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3웨이 핸드세이킹이다. 나 연결할게. 연결해. 진짜 연결이야. 에크. 그래서 연결이 되고 그때 얘는 연결이 확립되는 이 스텝 리시드.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연결 정보인 세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답은 2번이겠죠. 에크니까. 자, 4계층. OSI 7계층의 4계층은 뭐냐? 자, 가장 제일 바닥에 있는 게 뭐예요? 물리. 이거 설정 틀린 것 같은데? 피지컬, 전기 신호 보내는 거. 그 다음 뭐죠? 데이터 링크. 에러를 탐지하고 교정하는 거. 그죠? 그 다음이 네트워크. 그 다음이 트랜스포트. 그 다음이 뭐 있더라? 세션. 그 다음이 철저가 이상하다. 프리젠테이션. 그 다음에 뭐 APP,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는데 1, 2, 3, 4. 트랜스포트 계층에 맞는 것은 2개의 프로토콜이 있죠. TCP와 UDP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지컬한 커뮤니케이션, 논리적 연결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IP 4계층이 있죠. 그리고 이게 4계층이죠. 그래서 IPsec VPN이 4계층인 거죠. 이거 다른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ICMP 네트워크예요. ARP도 네트워크고. 자, 그래서 있고 프리젠테이션은 뭐 하프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 반이중, 전이중 이런 거 하는 거고. 프리젠테이션은 인코딩, 기호 변환하거나 엔크립션, 암호하거나 그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802.3 유선 랜입니다. CD. 그래 1번이에요.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802.3은 표준은 뭐냐? 그럼 CSM의 CD다. 자, 다음 라우터에서 관리자만 SSH 연결이 가능하게 하래요. 라우터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퍼밋이고
거부하는 것은 deny입니다. 그러니까 IP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permit 요 호스트의 요 IP를 열어주고, 그리고 deny 전부 deny any 모두 다 열어라. 정책 등록 번호는 5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이 IP만 허용한 거고, 얘는 또 deny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또 deny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넷스테이트 명령 옵션이 나오는데 영어 약자에 R 라우팅 테이블, I 인터페이스, L 리슨. E가 아니라 S가 통계죠. 통계의 영어 약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은 잘못된 거죠. 패킷의 흐름을 바꾼다. 이 말은 세 가지 용어가 있어야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플러드는 주구장창 부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푸핑은 결과값이 엉터리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ARP 스푸핑은, ARP는 IP를 주면 맥 주소가 나오는 건데 이 48비트의 맥 주소가 엉터리야 라는 거고, DNS는 URL을 주면 IP를 받는데 이게 가짜 IP야. IP 스푸핑은 항상 요 단어가 있어요. 신뢰된 관계에서 트러스티드 뭐 이런 말이, 특정 IP만 연결하게 돼 있는데 누가 IP를 조작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게 R 커맨드. 그래서 R 로그인, R 쉘, RCP 같은 커맨드를 써서 그건 IP만 딱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그냥 인증 없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 거죠. 얘는. 자, 텔넷의 접속을 허용하는 거는 뭐냐? 자, 컨피그레이션 터미널, 라우터 설정 모드로 변환할게요. 터미널 0번에서 4번을, 그죠? 로그인 로컬로 하고, 인풋 텔넷만,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볼게요. 이건 세션 타임아웃 같죠? 그냥 봐도. 얘는 패스워드, 암호하면서 들어가는 거고, 액세스 리스트는 아까 접근 통제, 퍼밋, 디나인 했던 거.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출제자는 이거를 자기가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절대 못 만듭니다. 왜? 틀릴까봐. 그래서, 잠깐 예를 보면, 요거죠. 요게 뭐냐면, 라우터의 취약점, 아까 시큐리 여기 있잖아요. 그죠? 텔넷도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그죠? 텔넷 모드, 뭐 이런 거 있죠? 라우터 설정에 대한 거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라우터 취약점에 대한 내용들을. 자, 뒤로 가볼게요. 포트 미러링. 포트 미러링은 우리 집에 보면 공유기가 있죠? 공유기?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케이블 꽂는 거. 내가 전기를 이렇게 꽂아. 그러면 이쪽으로 나간다고 쳐봐. 이걸 이렇게 복사하면 똑같은 게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게 스위치 포트. 이게 A가 애널리시스 네트워크인가? 뭐 모르겠어요. AN 약자는 스위치 포트 약자예요.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그럼 패킷이 똑같은 게 복사가 되겠죠. 스위치 제밍, 얘가 구분하기 어려운데, 스위치 제밍은 이런 말이 나와야 돼.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스위치에, 맥 어드레스 테이블, 스위치잖아요. 스위치에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버퍼 오버플로우 만든다. 계속 부른다 이거죠. ICMP는 라우팅 테이블을,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라우팅 테이블에 리다이렉트, 목적지 재설정, 방향 재지정, A한테 가야 되는데 B로 가게 한다. 그걸 변주한다라는 거고, ARP 리다이렉트, ARP의 ARP 리플레이 메시지, 응답이죠. 이게 응답 메시지에 가짜 맥 주소를 넣어서 이상한 데로 가게 해라. 그래서 요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스위칭 공격 기법이 뭐냐?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거 하나 더 있는 게 ARP 스푸핑이죠.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거 PC에 있는 맥 ARP 캐시 테이블을 공격하는 거죠. 자, 스푸핑 방법 중에서 실제 웹사이트와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다. DNS는 아니잖아요. 일단 ARP도 아니고 IP도 아니잖아요. URL 스푸핑이죠. 뭐. 자, 넘어갑니다. OSI 계층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OTP는요, 우리가 쓰는 은행에서 OTP 그거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애플리케이션 계층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두 개는 네트워크라고 아까 얘기 드렸죠. SSL은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애플리케이션 계층 사이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딱 집어라. 그럼 트랜스포트를 찍으면 돼요. 자,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A 클래스는 첫 번째 비트가 0이고 B 클래스는 10이고 C 클래스는 110이고 맞습니다.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특히 C 클래스의 첫 번째 비트가 110이다. 근데 이 범위가 틀린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방화벽. 대외 접속에서 IP와 포트 번호를 사용해서 접근을 통제한다. 두 개의 랜카드로. 자, IP와 포트를 가지고 접근을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스크리닝 라우터라고 하고, 두 개의 랜카드를 쓰는 걸 듀얼 홈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도 쓰고 얘도 쓰니까 스크리닝 호스트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요거 한 대를 더 써요. 대내에다가. 그러면 스크린드 서브넷이 되는 겁니다. 스크린드 서브넷. 자, DNS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DNS와 관련 없는 것은, DNS는 첫 번째 호스트즈라는 데서 이름을 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예를 들어서 호스트즈는 뭐 윈도우도 똑같아요. 사실 핑 10.0.2.2 이렇게는 안 나오나? 핑 노드 1번. 자, 노드 1번이라고 줘도 10.0.2.2가 나오죠? 그거는 호스트즈 파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영문자 노드 1은요 IP 주소가 요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DNS 파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DIG와 NS lookup 뭐 똑같습니다. NS lookup naver.com 이거 IP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게 DNS 서버는 요거고 포트 번호 53번 DNS니까 non authoritative 권위가 없는 응답이다. 그죠? 요것도 시험 문제죠. 요것도. 요 논자 빼고. 자, 네이버의 IP들은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 이름을 푸는 거죠. 그런데, DIG도 똑같아요. DIG도, 자, 보면, 하나를 쿼리했고, 리퀘스트 했고, 응답이 5개가 왔어요. 5개가 왔고, 퀘션, 내가 질의한 거는 네이버.com이고 A, IP 버전 4의 주소를 주세요. 그래서 answer, 응답이 4개가 왔는데 IP 버전 4 주소 4개가 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DNS 서버의 IP겠죠? 자, 그래서 관련이 있죠. IP config는 윈도우 명령이죠. IP config. 이렇게 하면은 제 네트워크 카드의 정보, 네트워크 설정 정보를 볼 수 있죠. 근데 IP config도 물론 display DNS 이렇게 보면 이 PC의 DNS 캐시 정보를 볼 수 있어. 그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DNS를 이용한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이제 일단 예로 봐야죠. 그죠? 40번.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2025년 9월 이제 보안기사 기술풀이죠. 이제 여기는 이제 인베스트 종합반 사이트고, 본 사이트 신청하면 이제 올인원 책은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제 올인원 책이 있는 사람을 할인을 해주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 필기 실기 기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풍선 안에, 이런 풍선들 안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약해도 되고요.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인베스트 보안기사인 거고, 자, 보자고요. 애플리케이션 보안 난독화 기법 중에서 실행 경로와 제어, 영어 뭐라고 그랬죠? 컨트롤 난독화입니다. 자, 난독화는 뭐냐? 내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인티저,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라 하면 어카운트 NO에 10을 넣으세요.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그러면 난독화를 하면 인티저라는 건 어떻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Z에 X에 10 이렇게 바꾸면 좀 의미가 조금 더 어렵죠.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 이런 거를 소스 코드 난독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앱들이 이렇게 합니다. 안드로이드 앱이. 왜냐면 앱은 디컴파일러로 소스 코드를 복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론은 개발이 끝나서 앱이 만들어지면 이 앱에다가 암호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이너리 난독화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난독화. 그래서 원래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실제 업무에선 소스코드 난독화와 바이너리 난독화. 여기서 이제 컨트롤, 제어 흐름을 한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시 가볼게요. SQL 인젝션에서 셀렉트 문의 조합으로, 이거는 뭐야? 유니온이죠, 유니온. 이제 뭐냐면, 원래 SQL이, 유니온군은 이제 이런 거예요. 원래 SQL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ID, 뭐, age, 뭐, from, t-member. 그러면, 유니온고는 유니온 all이 있고 유니온이 있는데, 뭐, 일단 그건 구분할 필요 없고, 여기에다가 입력값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유니온 all, select, 뭐 할까요? ID, 그 다음에, price, from, t-payment. 즉, 입력값으로 추가적인 셀렉트 문을 포함시켜서 뒤에 것도 같은 조합해서 실행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유니온 SQL 인젝션이고, 매스 SQL 인젝션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변조했다? 그럼 매스 SQL 인젝션. 다음에 악성 코드는 뭐냐? 이거 외워야 돼요. macOS에서 탈취형 악성 코드, 맥입니다. 오토믹 스틸러라고 한다. 요거는 그냥 요대로 외우세요. 자, DRM 시스템에, 자, 보안기사에서 나오는 DRM은 실무에서 나오는 DRM 솔루션과 다릅니다. 실무에서 나오는 DRM 뭐예요? 문서 암호화죠. 얘는 이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북 판매. 그래서 결제도 해야 되고 라이센스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클리어링 하우스. 그리고 배포를 할 때 배포 단위를 묶고 암호하는 거 패키저. 그리고 제공자, 소비자, 분배자. 컨텐츠 자체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뒤로 가보죠. 자, 셋, 마스터 비자가 만든 신용카드 결제 프로토콜. 유일하게 지불 기능이 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결제를 하면 가맹점의 결제 정보와 카드 소유자의 결제 정보를 별도로 전자서명한다. 이중서명 있고, 그걸 묶는 게 전자봉투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x.50 이메일에서 우리가 쓰는 공동인증서, 는 버전 3를 사용하고요. 요 안에는 공개키가 있습니다. 개인키 없어요. 왜? 아무나 가서 내가 이 사람인지 네가 확인해줘.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SMIMD. 그리고 요걸 쓰는 거는 SSL도 공개키를 전달하기 위해서 x.509 인증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요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한 형태로 다 문제가 나온 거고, 또 하나 이거 진단원에서도 나옵니다. 이 문제는. 자, PGP. 이거는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실제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요번에 요 문제만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실제 기출 문제는 딱 요렇게 된 케이스 한 개. 그 다음 두 번째, 보기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게 없어. 요렇게 된 케이스 하나. 근데 4번 하나는 누가 봐도 그냥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부인 방지가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수신자 부인 방지 이렇게 써 있는 거. 세 가지 케이스거든요. 이 문제가. 왜 제가 아냐? 이거 예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1회부터 필기시험을 다 봐서 알아요. 다 봐서 진짜 메모장에서 적고 그래서 보고를 해서 아는데, 무슨 말이냐면 PGP는 송신자 부인 방지를 해줘요. 근데 수신자 부인 방지는 안 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송신자인지 수신자인지 안 써 있잖아요. 그죠?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송신자 부인 방지가 왜 되는지 볼게요. 자, 내가 뭔가를 하나 보내. 그러면 보내는 자는 개인키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키로 내가 전자서명을 해. 전자서명은 그냥 암호화. 그걸 보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이 송신자의 공개키가 있어요. 공개키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키로 암호하면 무조건 공개키로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암호하는데 이게 풀렸어. 이게 풀렸는데 이 사람이 너 보내지 않았, 나 안 보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송신자 부인 방지는 되는데, 받는 놈이 나 안 받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이건.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3번인데, 이 문제에서 보기에 이게 없는 경우에는 답이 이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것도 또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문제를 답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길 조작해 버리면 당연히 쉽죠. 당연히 뭐 생각할 것도 없죠. 근데 가급적 이제 있는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단편화와 재조립은요, PGP의 기능이 아니라 IP 프로토콜의 기능이에요. 그죠? IP 프로토콜에는 헤더 중에 플래그 오프셋이 있어. 이게 분할 정보거든요. 이게 단편화와 재조립에 대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보기는 완벽히 맞았기 때문에 뭐 암호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밖에 없는 거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답은 부인 방지.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부인 방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NS 룩업의 서버 명령 8888은 구글 DNS 서버의 IP입니다. 그래서 이건 DNS 서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DNS 서버가 얘인 거예요. 지금 82번 이거. 근데 이걸 구글로 바꿔라 이거죠. 그러면 구글에서 이름을 풀어갖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 시험에서 문제는요, 사실은 이상한 거 많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소스 코드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거 처음 나온 건데, 잠재적인 취약점을 제거한다. 시큐어 코딩입니다. 시큐어 코딩. 자, 소스 코드를 보면서 로직을 테스트하는 게 화이트박스. 소스 코드는 보지 않고 1을 넣으면 A가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인풋과 아웃풋으로 테스트하는 게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요거 암기인데,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방법론. 이게 3개가 있는데, CLASP, MSSDR, 7터치 포인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왜? 자료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자, 어떻게 하냐. 활동과 역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실기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진단원에서도 나오거든요. 활동과 역할이 나오면 무조건 CLASP. 7터치는 7개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위협 활동이에요. 위협 활동. 위협이라는 말이 나오면 7터치 포인트. 얘는요, 자동화라는 말이 나와. MS잖아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자동화를 가지고 점검한다. MSSD.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그거로 끝내세요. 그거로. 더 가지 말고. 자, SSL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뭐냐? 레코드는 실제 암호화를 하는 거죠. 역할이. 얼러트는 말 그대로 경고하는 거고, 얘는 공지하는 거고, 우리 암호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송진자와 수신자한테 알리는 거고, 그리고 SSL의 연결 과정. 아, D자 빠졌네. 그죠? 핸드세이킹. SSL의 연결 과정.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인터키 익스체인지는 IPsek에서 암호키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DP 헬먼이 만든 키 교환, 뭐 소스를 교환한다 이거야. 소스를. 근데 뭐 우리가 실제 제품, 우리가 IPsec VPN에서 이걸 쓰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 다른 얘기고 이론적 얘기니까. 그래서 얘는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종단 간의 암호화가 뭐냐? 이건 프로그램 간의 암호화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쓰는 게 뭡니까? 결론은 프로그램이죠. 받는 사람도 최종적으로 쓰는 건 프로그램이죠. 그럼 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암호하는 거, 이거를 종단 간 암호화, end to, 아이고 철자가 이상하네. 그죠? end to end encryption. 이거 이제 실기 기출이죠. 요 문제가. 근데 KT는 요 중간 구간에 통신 구간만 암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거죠. 그래서 요거의 반대가 이런 통신 구간이 하는 거,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 투 링크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출제자는 쉽게 냈죠. 근데 우리는 어렵죠. 이거 사실은. 자, 그런데 이거는 응용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딱 그냥 이대로만 보세요. 그리고 요런 거 있죠. 여기 뒤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건 알아야죠. DNS에서 존 파일이 뭐냐 이거예요. 존 파일. 이 존 파일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com이라고 치면 IP 주소가 10번입니다. 요거를 어디엔가 등록해 놔야지 이 이름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존 파일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DNS가 회사 내부에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로컬 DNS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DNS SEC는 회사 내부에 있는 이 로컬 DNS의 보안, 시큐리티잖아요. 보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래서 아까 뭐 권위 있는 DNS 서버 있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존 파일이 있는데 이 존 파일이 업데이트 되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인증된 건지, 그래서 서명을 하자라는 거예요. 존 파일을 만들고 존의 키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키니까 서명이니까 공개 키, 개인 키 두 개 생성하고 퍼블릭 키 존 반영하고, 그 다음에 존을 서명하고 개인 키로 서명하겠죠. 당연히 서명이니까. 그 다음에 반영해라. 그래서 1번 존 서명이다 이거죠. 얘는. 자, 그래서 존 파일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풀 수 있어요. 이제 이 내용도 보안기사 실기에서, 이게 실기에서 나왔는데, 자, 잠깐만 볼게요. 이거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DNS는 호스트 파일의 정보가 없으면 제일 먼저 호스트즈라는 걸 풀고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DNS 서버를 줘야 한다. 근데 여기에도 없다? 그러면 권위 있는 DNS 서버를 줘야 한다. 요게 답이었던 거죠, 실기에선. 자, 볼게요. 자, 샌드 메일의 설정 파일의 이름은 액세스입니다. 이 액세스에 리젝트, 어떤 메일에 대해서 리젝트에, 어떤 메일에 대해서 디스카드에, 어떤 메일을 오케이 수신받아, 어떤 메일을 전달해 릴레이. 그러니까 메일 주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리젝트는 메일을 파괴, 삭제합니다. 근데 삭제됐다라고 ICMP 프로토콜 써서 응답을 해주는 거고, 얘는 삭제도 하는데 통보는 안 해. 얘는 말 그대로 수신받는 거고 중계받는 거고. 그래서 이 액세스 파일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걸 등록해야 되는데, 요거 보안기사 실기 기출이죠. make-map hash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보고 냈냐 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뭐를 보고 냈냐. 이거는 주요통신 정보통신 기반 상세 취약점 가이드, 그걸 보고 낸 겁니다. 그걸 보고 낸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나? 그죠? 이게 이제 상세 취약점 가이드의 내용인데, 이쪽 어디인가 있어요. 이제 요 페이지에는 없는데, 요게 이제 make-map hash라는 게 있습니다. 주통에. 그걸 보고 낸 겁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다 했나요? 55번. 자, 이거는 그냥 이 문제로 보세요. 오픈 PGP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CA 인증 기관을 통해서 인증서를 서명받는다. 이건 아니면 개별 서명, 서명할 거예요. CA 인증 기관을 쓰지 않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냥 이 정도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보안 약점은 뭐냐? 일단 이 모든 프로그램은 main이라는 함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명령어랑 한번 생각해 볼게요. netstate -an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자, 다시 입력한 거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 netstate 한 개 뒤에 -an, 이게 옵션이죠. 옵션. 이게 두 개죠. 그러면 컴퓨터는 0부터 셉니다. 그러면 ARGC는 1이 옵니다. 1. 여기 뒤에 파라미터 하나 붙어 있다. 그 뜻이죠. 그리고 요 ARGV 있죠. ARGV에 0번째는 뭐가 오냐? 프로그램의 명, netstate가 오고, ARGV의 1번째는 뒤에 준 옵션 -an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입력값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1번째니까 요거의 얘는 여기가 -an이 있고, 요걸 요렇게 복사해 넣겠죠. 그죠? 스트링 카피니까. 그런데 얘가 그냥 막 이렇게 길게 쓰는 거야. 이렇게 길게 써서 최대 저장하는 공간이 64바이트인데 64바이트를 초과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코드 블럭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죠. 요 아래 선언된 변수를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화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 그걸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부른다. 그게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 무선 환경에서 디지털 컨텐츠, DRM 아닐까요? 그죠? 그냥 봐도. 그죠? DRM이겠죠? 예, 불법 복제를 막는다. 그래서 이북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본넷을 사용해서 DNS에 과도하게, 영어라고 그랬잖아요. 플러드. 그죠? 그 DNS 쿼리 플러드. 이게 답입니다, 이게. 자, 얘는 뭡니까? 증폭 공격이죠. 내가 DNS 리퀘스트 시에 A를 넣으면 IP 버전 4 주소가 와요. A 4개를 넣으면 IP 버전 6 주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N이라고 주면 한꺼번에 다 와. 즉 증폭은 한 개를 보냈는데 N개가 오는 게 증폭 공격이에요. 요거 얘기하는 거. 요게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싱크홀은 키사에서 DNS의 커맨드 컨트롤 서버에 연결을 못하게 한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제가 볼 때 불가능한데 아무튼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스푸핑 뭐죠? URL을 쳤는데 IP가 오는데 그놈이 가짜네? 그게 스푸핑인 거고. 자, 넘어갑니다. 자, 웹서버에서 서비스될 웹페이지를 저장하고 웹브라우저 요청 시 해당 파일을 차지하는 웹서버의 기본 디렉토리 도큐먼트 루트죠. 네, 루트.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 보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자, 25년 9월 정보보호 일반 과목을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 공격 기법 중 꼭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평문을 선택하면 이거 영어로 바꿔보세요. 초이스 평문 플레인 텍스트 암호문을 얻는다. 그러면 이거는 사이퍼.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그럼 다 A로 끝나. 다 A. 그죠? 초이스 플레인 텍스트.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 위주로. 그럼 답은 4번이 되죠. 이렇게 풀면 다 맞아요. known 안다. 뭐를? 플레인 텍스트 평문을 선택한다. 암호문을 only. 그죠? only 암호문을. 예, 그래서 이해가 되죠? 예,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이름 알아봤자 인생에 도움 안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블록 암호화 운영 모드로 올바른 것은 이제 블록 암호화는 메시지의 크기를 동일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눈다 이거죠. 그래서 가변 길이의 메시지를 동일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왜? 길이가 가변인데 어떻게 똑같이 자릅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길이를 맞춰주는 작업, 패딩이라는 작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평문의 길이가 32비트이면 패딩 작업을 하면 64비트로 커집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임의의 난수인 초기화 벡터를 XOR을 해서 XOR은 0일일 때만 1인 거죠. 하고 요게 이제 암호키가 있는 거죠. 암호키를 넣어서 암호문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다음의 결과를 입력으로 넣죠. 그러니까 1번의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2번의 작업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CBC. 여기에 초기화 벡터가 없는 게 ECB입니다. ECB는 이렇게 딱딱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존 관계가 없습니다. ECB는 자, 63번 전송하는 과정에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해당 자원에 대한 사용이 정당한지 너 누구니? 그게 뭐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인 거죠. 식별. 정당한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거, 오덴티케이션. 너 이 파일을 볼 수 있어? 오솔라이제이션, 권한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자원에 대해서 정당한지 확인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인가, 오솔리제이션이 되는 거죠. 이거 항상 식별, 인증, 인가. 기본이면서 중요한 문제. 기본이면서. 자, 65번. 엘가말이라는 암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키의 길이가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키의 길이가 커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뭐 이거의 원리를 알 필요는 없고, D.P. 헬만이라는 이 두 사람이
암호키를 어떻게 교환할 건지 키 교환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때 이산대수, 그래 이산대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몰라도 되죠. 이산대수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요 키 교환을 이용해서 최초의 전자서명을 만듭니다. 그게 엘가말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직 전자서명밖에 안 돼. 근데 서명이 크기가 크다라는 문제가 있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서명의 크기를 짧게 하는 게 슈노르예요. 슈노르는 영어로 어떻게 쓰죠?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그러니까 슈노르 이런 걸 거예요. 슈노르야. 그래서 요 시나리오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유럽에서 고안된 160비트, 여기 이제 숫자 있으면 이게 출력 비트의 수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 자, 미국 NIST에서 표준화한, 그죠? 암호화 기술, 그 해시함수는 뭐냐? 160비트 출력을 내는 그건 샤입니다. 샤이고, 얘는 128비트죠. 128비트. 이 두 개는 얘랑 아니는구나. 그죠? 이 MD5와 샤256은 라운드의 수, 뺑뺑이 돌리는 거, 그게 64라운드예요. 근데 요 샤와 그 다음에 샤512 있죠? 512는 라운드의 수가 80라운드입니다. 예.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예, 요 문제만 알면 안 된다. 자, 라운드의 수가 다른 하나, 여기 나오네, 그죠? 다른 하나는 뭐냐, 그죠? 요거겠죠? 67번에. 자, 지금 막 얘기했으니까. 자, 유럽에서 만든, 그죠? IT색이죠, IT색. 예. 그래서 68은 2번. 미국에서 만든 오렌지북, 벨 라파둘라 모델, 그죠? 그리고 클라우드 인증, CASP. 자, 상호 인증을 위한 국제 표준 인증, 공통 인증, CC 인증. 자, 암호화 알고리즘이 다른 거. RSA, 라빈, 골드, 소인수분해, ECC, 타원 곡선 알고리즘을 쓴다. 그래서 4번인 거고. 투팩터 인증. 자, 인증은 크게 뭐가 있어요? 소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지식,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소유, 내 몸에 있는 거 생체 인증.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쓰는 게 2차 인증, 투팩터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인증의 매핑으로 올바른 것은 핀이라는 건 뭡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스워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 카드 결제한 다음에 핀 번호 입력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용카드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 토큰 있죠? 이거 토큰이 지식 기반 인증, 소유 기반 인증입니다. 자, 72번. 다음 중 전자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전자서명이란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는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이다. 그냥 읽어보면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말로는 다 맞아 보이네. 근데 답은 1번이래요. 1번 맞아요. 자,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는 정보의 형태이다. 그래서 이게 더 맞아 보이죠? 요거는 그냥 해설 보십시오, 해설. 자, PKI, 공개키 배달 시스템인 거죠. 자, PKI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등록 기간을 인증하고 관리한다. 자, 여기 봐보세요. 이거 영어를 봐야 돼, 영어를. 이거는 certificate, 인증기간을 관리하겠지. A는 authority인가? 인가 하는 거야, 인가. 얘는. 예, 그래서 답은 얘가 됩니다, 얘가. 자, 은행 같은 등록기간은 RA, 인증서 발행하는 거, 인증기간 CA. 자, 71번. MD5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MD5,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80라운드잖아요. 그죠? 128비트 해시함수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그죠? 이게 아까 뭐였죠? 64라운드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다 푼 거네. 자, 커버러스 인증. 자, 티켓 기반 인증이죠. 그럼 여기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인증 서버로 가야 돼요. 오덴티케이션 서버. 그 다음에 티켓.
그 다음에 서비스 서버 요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AS에 전송한다, 티켓을 응답한다, 세션, 그죠? 그리고 뭐 세션 키와 티지트로 티켓을 요청한다. 몇 번이죠 이게? 74번이구나. 3번이에요. 3번 이거. 아니 이거 잘못됐어요. AS로 요청하고 티켓 인정하고 SS.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AS, 티켓, SS 이렇게 3번입니다. 자, 다 암호화의 종류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하인트.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죠. 이런 거는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LEA가 있죠. 여기에 L이 라이트 웨이트예요. 웨이트. 경량화된 암호화 알고리즘. 그래서 이게 답이 되려면 빅데이터가 나와야 돼. 대용량의 데이터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 왜? 경량화된 암호화니까. 하인트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칭키 암호화인데 얘는 센서, 뭐 RFID, USN 이런 게 나오면 하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전자서명의 결과를 확인한다. 자, 전자서명이라는 건 나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건 송신자의 개인키예요.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면 전자서명을 암호화라고 생각하세요. 암호화. 그럼 내가 개인키로 암호하면 오직 공개키로만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공개키의 기본 원칙이죠. 자, DPL만 중간자 공격에 취약합니다. 왜? 암호화를 안 하니까. 이산대수를 사용합니다. 그죠? 인증 서버를 통해서. 그게 아니에요. 두 당사자 간의 키 교환 방식을 정의한 거예요. 인증 서버가 등장하지 않아요. 두 놈 간의 키 교환이다. DPL만은. 자, PAM이 뭡니까? 리눅스 로그인 과정, 리눅스 인증 모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접근을 요청한다, 설정 파일, 모듈, 결과 반영한다, 결과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잘 맞춰봐도 알겠죠. 이건 답 뭐 3번인 거고. 널 세션, 특정 포트로만 연결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면 널 세션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서비스 정보, 그룹 정보, 패스워드 정보 이런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읽기 전용 고급의 자, 의도적으로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지금 패스워드도 안 걸려 있고. 그러면 내 쉐어하면 공유 폴더가 템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SC 쿼리 아마 맞을 거예요. 넷타임으로 할까요? 명령을 잘 모르겠어서. 그 컴퓨터에 이제 원격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27.0.0.1에 템프 넷타임에 아닌가? 이렇게 쓰는 게 뒤에 들어오나? 아니, 명령을 모르겠네. 오랜만에 아닌가 보네. 넷 SC QERY 쿼리. 그죠? 뭔가 뭔가 명령이 잘 안 맞네요. 이거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원격으로 지금 억세스가 거부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요. 명령어 자체를. 그럼 아까 내 타임도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메모리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자, 79번 이제 넘어가고요. 80번 커버러스 4.0과 5.0의 차이는 뭐냐? 일반적으로 막 커버러스 그러면 무조건 4.0 얘기하는 거. 오직 데스만 제공해줘. 오직 데스만. 다른 거 제공 안 해줍니다. 근데 여러 개의 암호 알고리즘 해준다? 5.0이고 5.0은 티켓의 유효기간이 있다. 그죠? 있습니다. 자, 티켓의 유효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커버러스 4.0은 IP 프로토콜만 되지만 얘는 다양한 거 호환이 된다. 커버러스 5.0은 분산 인증, 중앙 집중 인증이죠. 예, 답이 4번인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9월 정보보안기사 필기시험이죠. 정보보호관리 및 법규인 거고, 산업기사는 법규가 안 나옵니다. 법규가. 이게 이제 빠져 있어요. 자, 81번 보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정보통신기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이고, 국무총리 소속 산하에 둔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대책 적정성을 한다. 이거는 정보통신기반위원회는 이 법 자체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안 되면 우리 불편하잖아요. 비행기 안 돼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거점 지역을 만들어요. 거점 시스템들을. 그렇게 지정이 된 게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입니다. 이거에 대한 보안 대책의 적정성을 하는 거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버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그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합니다. 물론 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을 가지고 영리 목적을 하는 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고객을 이용자라고 부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용자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요게 아주 골 때리는 문제죠. 이거 골 때리는 문제예요. 엉터리라고요, 이 문제 자체가. 근데 실전에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그대로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관련된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입니다. 그런데 요 내용은 없어요. 폐지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나와 있어. 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이고, 보호법 제15조에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있고요. 이 수집이용의 1호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고, 22조에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4개를 알려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불이익에 관한 사항, 이렇게 4개예요. 근데 뭐 이 문제를 풀려면 이때는 2번 선택해야 돼, 답을.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시험 문제가, 실전 문제가 올드합니다. 예, 반영이 느려요. CBT가 제가 보니까 이게 느려요. 아주 옛날이에요. 예, 그래서 2번이에요. 답 저거. 일단은 우리는 뭐 답을 쓰고 맞은 다음에 뭐 항의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거니까. 자, 불법 촬영, 이런 거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불법 촬영 유통 책임자는 몇 년 해야 되냐, 방송통신위원회 2시간 뭐 외워야죠. 뭐 CISO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뭐냐, CISO잖아요. 지금 개인정보 파일은 CPU 아닐까요? 그죠? 그냥 봐도 개인정보 유출 신고 72시간 안에, 어디 있을까요? 72시간 안에. 근데 언제?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내가 안 시점으로부터 72시간. 그리고 요거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 이게 아무리 해도 잘못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잘못된 거는 여기 지금 보면 책에 구매 인증이 있어요. 구매 인증. 여기에다가 그죠? 정보보안 기사 책 오타, 뭐 오답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올인원에서 잘못된 거고, 그럼 공지사항으로 안 올렸나? 저 그런가 보네요. 지금 1400, 여기네요. 그죠? 예. 여기에 제가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거 제가 공지사항으로
전체 공지가 아니고 게시판 공지도 요게 올려둘 테니까요. 요거는 보십시오. 이게 뭐가 잘못됐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라 이게 개인정보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예요. 위원회. 그리고 뒤에 인터넷진흥원 맞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아니라 침해사고 신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침해사고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혹은 과기부 장관이 지정한 인터넷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유출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원회가 지정한 인터넷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 문장을 바꿔야지 맞습니다. 이거. 자, 요건 틀린 거고 답은.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위험평가기법. 자, 흔히 많이 나오죠. 특정 상황이나 사건을 가정한다. 이건 시나리오죠. 그냥 누가 봐도 시나리오. 순위화한다. 우선순위하는 거고. 전문가 델파이, 그죠? 그리고 전문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 게, 그럼 전문가 감정도 맞지 않나? 맞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전문가라는 말이 나오면 답이 델파이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델파이는 익명성을 가지고 의견을 반복적으로 하는 전문가 감정 기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또 시험에 실기 때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전문가가 나오면서 요 문장에 토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문가 감정이 아니라 델파이를 써야 됩니다. 네. 자, ISMSP, ISMS 의무 대상자. ISMSP에서 ISMS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것은 1,500억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은 의무 대상자가 맞죠. 정보통신 제공자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오화입니다. 이거나, 그죠? 이게 오화입니다. 오화. 그리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그래야지 이게 맞아요. 그래서 답이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위험 대응 전략인 거죠. 위험 대응 전략 중에서 위험도가 낮을 때 대응한다. 목표 위험 수준이 위험도보다 낮을 때, 그러면 수용, 받아들인다. 감소, 해결한다. 전가, 아웃소싱이나 보험가입, 회피, 그 사업 그만한다. 너무 위험해. 그런 얘기죠. 자, CC 인증의 유효기간 5년입니다. 발급 날로부터 5년이겠죠. 신청일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봐도 발급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물리적 안전조치, 통제구역 지정하고 반입 반출하고 출입 통제하고 정보 시스템 접근은 해당이 없겠죠. 자,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이거 은근히 많이 나와요. 보안시험에서. 보안 기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안시험에서도. 자,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기간 여부, 보유기간, 보유기간 항목 답은 4번이에요. 4번 91번에.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은 크게 3개인데,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세 번째가 뭐 이거야, 권리를 해할 가능성, 그리고 네 번째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거, 거기에서 보유기간하고, 두 번째가 민간 및 고유식별자, 이래서 5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게 보유기간하고 민간 및 고유식별자라고.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이거 실기 문제예요. 실기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5개를 써라. 그럼 저처럼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보안 관련된 시험에선.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그 법률은 뭐냐라는 거죠. 자, 전기통신,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한 통신체계다. 정보통신 기반 시설. 그냥 딱 보겠죠. 그냥. 근데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보통신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통신체계다. 라고 했으니까. 자, 93번. 자, 정보통신망법의 목적은 정보통신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2번이에요, 2번.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런 거는 뭐 읽어보는 수밖에 없죠, 뭐. 자, 다음 중 가명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가명 처리는 가명 처리를 수행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파기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안 관련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심사원 시험의 자격 요건은 뭐냐? 일단 기본 경력은 심사원 시험을 보려면 6년이 필요해요. 6년이. 자, 심사원 보가 심사원이 되려면 4번에서 20일 이상. 근데 저는 이거를 보안기사에 꼭 내야 되나요? 싶어요, 사실은. 심사원 보가 있고 심사원이 있고요. 선임 심사원이 있는데 7호 35 45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7호 35는 교육 시간이구나. 355다. 355. 이게 뭐냐면 지금 ISMS P 심사를 4번 이상 심사원 시험의 자격 요건은 아니네. 그죠? 이거는 시험의 자격 요건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4번 이상 P 심사를 4번 이상 하고 총 심사일 수가 죄송해요. 이제 기억이 났어요. 355. 이제 아시겠죠? 제가 뭐 보고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심사원은 4, 5, 20 4번 이상 ISMS나 ISMS-P를 총 20일 이상 3, 5, 15는 ISMS-P를 3번 이상 총 15일 이상.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안기사에서 꼭 내야 되나요 싶어요. 저는 이건 좀 안 맞는 문제인데 아무튼 뭐 2년 이상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 접속기록. 이 의미가 뭡니까?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때는 접속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5개 항목이 있죠. 뭐죠? 계정, 그죠? 계정, 접속지, IP, 접속 일자, 수행 업무, 정보 주체 정보. 이렇게 5개를 저장해요. 그 5개 중요합니다. 근데 2년 이상 보관하는 건 건수와 관계없이 기간 정보통신 사업자, 민간 및 고위직별자가 5만 건 이상. 자, 이용자의 회원 정보가 1000건 이상이다. 이용자의 회원 정보가 1000건. 이건 뭐 관련 없는 거죠. 그죠? 97번에 4번. 이건 틀린 거죠. 정보 주체가 5만 건 이상. 그래서 요 3개 해당이 됩니다. 자,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제3자 제공할 때 동의 받아야 돼요. 국외 이전할 때 동의 받아야 돼요. 민간 및 민감정보 수집할 때 동의 받아야 돼요. 위탁은 동의받지 않습니다. 별도 동의는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면에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별도 동의예요. 98. 그럼 2문제가 더 있는데, 자, 위험평가 기법의 기준선법의 단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소규모 조직에 적합하다. 이건 장점이잖아요. 장점. 그죠? 이건 장점이죠. 자, CISO 자격 기준. 이런 거는 좀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CISO 자격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보보호 부서장으로 인사를 받는 경우,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일단은 학사 3년이에요. 3년. 네, 그리고 석사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 이거 외워야죠. 뭐 근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만 보십시오. 이 문제만. 자, 여기까지 하면 모든 기출풀이를 이제 다 한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을 이렇게 뒤에 드는 책이 좀 싫거든요. 찾기가 바로 문제 밑에다가 주는 게 좋긴 한데 아무튼 잘 붙기 바랍니다. 요거 안 푼 거 아닌가? 그죠? 요거 안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맞춰보세요. 어차피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법 가로이기 때문에 뭐 안전과 보호 그런 거 아닐까요? 답이? 자, 아무튼 여기에서 종료를 하겠습니다.